네, 오늘이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올해는 이제 5월 18일 오늘이죠.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김시덕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교육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은 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인데요. 성년의 날 유래가 궁금합니다. 실제 성년의 날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마을에서는 소년들에게 등에 상처를 내고 줄을 끼웠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줄을 통해서 통나무를 끌어서 자기들이 훈련을 받을 집을 지었다라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으로 봤을 때 등에 상처를 낸다든가 그럼 소년들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성년식의 하나로 이제 읽을 수가 있겠고요. 신라시대 때는 이제 중국의 이제 법식에 따라서 관례를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구려 때는 이미 대조대왕 57년에 중국의 안제의 이제 관례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록들과 그 다음에 또 고려시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유교식의 의례들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요. 광종 16년에 태자 주의 원복을 입혔다라는 기록이 바로 본격적인 우리나라식의 어떤 관례를 했던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년례라는 것이 실제 유교식 의례의 관원상제 중에서 이제 관례라는 이름으로 쭉 행해져 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선말 가부경장과 함께 단발령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1934년에 의례준칙이라고 해서 관원상제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의 관례 자체를 아예 넣지 않고 혼례와 상례와 제례만 넣어서 아예 성리 자체를 무시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정의례 준칙을 1969년부터 만들지만 네. 성년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정말 오래됐네요. 성년이 된다는 것, 성년식이라고 불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이제 과거에는 농경시대 성인이 된다는 게 노동력, 혹은 전투력도 갖게 되고, 정말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성인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유래가 굉장히 깊다는 거고요. 최근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 들어서 기념일로 지정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성년식 자체, 성년례, 네. 성년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1973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로 만들어서 성년의 날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4월 20일이 날짜가 좀 안 맞으니까 1975년에는 5월 6일자로 날짜를 변경을 했고, 1985년부터는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성년날을 성대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1999년도에 가정의례 준칙을 폐지를 하고 건전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면서 성년식이라는 것을 넣어서 성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만 성년식 자체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년이 된다는 게 이제 공동체의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마을 단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학교나 이런 쪽에서 이런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년이 되는 대상자들은 몇 년생인가요? 2013년도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구적인 개념, 만 나이를 따지면은 1995년생부터 1996년생이 실제 원래 성년이 되는데요. 이 성년의 날 같은 경우는 5월 셋째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만 나이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 1996년생이 실제적으로 원래는 성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앞서 이제 화두를 좀 말씀드렸는데,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무슨 물건 주고받는 이런 날로만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고요. 진정한 성년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사회적으로도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성년의 날의 의미를 좀, 현대적인 의미를 좀 짚어보죠. 실제 조선시대에 또 성년식을 할 때에 성년 관례를 했던 것은
아이의 생각을 버려 어른다운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고요. 여러 책들을 살펴보면은 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른의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에서 어른다운 어떤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년식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나라마다 성년식을 치르는 그 방식이나 형식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좀 흥미롭기도 하고, 네. 혹은 또 조금 앞서 우리 사만 시대 얘기도 하셨지만 상처를 낸다든지 이런 네. 것은 조금 지금 시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럼 전통적인 성년식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졌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고대 사회의 이야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주로 이제 고려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성년례는 결국 그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해져 왔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제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러한 관례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유교식 의례에 따라 가지고 관례를 네. 행하는데 동양 사회에서는 머리에 이 관이라는 것을 쓰게 되고 같은 어떤 그런 네. 것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라고 해서 외투 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입는 것을 정장을 입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어른이 입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는 것을 관례라고 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를 할 때는 관을 씌워서 어른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관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로 이제 삼가례라고 해서 관을 3번 갈아 쓰고 옷을 3번 갈아입도록 했었습니다. 이 3번에 갈아입는다는 이야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른스러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의례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례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는 행동,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회활동을 자연스럽게 어른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모자를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세계에서는 그 아명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부르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는 걸 지어줬습니다. 물론 나이가 더 들면 이제 호라는 걸 지어서 또 불렀습니다만 일단 자라는 것을 지어줘서 그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 때 이제 관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것이 남자의 이제 것이었다면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계례라고 해서 15살이 되면은 머리에 쪽을 쪄서 이제 비녀를 꽂도록 해서 성인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관례와 계례라는 것은 관원상제의 첫 번째 관문인 바로 관례라는 것이 되는데요. 예. 이러한 그 관원상의 첫 번째 관문으로 의례의 으뜸으로 칠 정도로 중요시했고 이러한 그 혼례나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 전에 바로 이제 관례를 행해야 혼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에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 그 농민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어떤 유교신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농군으로서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성년식을 했었는데요. 한 마을에서 정해놓은 그 계란같이 생긴 큰 돌이 있습니다. 한 40km 정도 되는 돌을 그 돌을 들어서 자유자재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네, 비로소 성년으로 인정하는 성년을 했다는 네. 거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도록 반나절 정도의 네. 노동력만 인정해주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 돌을 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바로 들돌들기 혹은 들참내 그 진세 먹이기 이런 이야기라고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도 결혼하는 분들에게 너 상투 트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댕기머리에서 이제 상투를 튼다는 것이 성년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었는데요. 말씀하시는 동안 화면에 우리 전통 성인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참 좋네요. 보기 좋습니다. 예. 자, 각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뭐 여러 지자체 같은 데서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성년식에 대한 그런 행사들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우리 과장님 계신 역사박물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이제 개관된 지 2년 조금 이제 네. 지났고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성년식 자체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회를 삼아서 성년식이라든가 특히 현대사에서의 성년의 개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미를 가지면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서 성년의 날 의미 또 각국의 성년의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 성인에 대해서는 이제 관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의 사례들도 굉장히 그 궁금합니다. 일테면 좀 뭔가 어른이 됨으로써 모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용기를 득하고 이런 사람을 성년으로 삼는 이런 행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실제 그 각 그 나라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성현식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예를 들어서 뭐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종교식 의례로서의 이제 성현식을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견진성사라고 해서 하나의 독립된 어떤 개척 신자로서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성현식과 같은 것으로 간주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유대교에서는 남자가 13살, 여자가 12살이 되면은 이 성당에 가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봉독하는 것으로서 이제 성현식으로 가름하는 어떤 그런 이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남태평양 같은 데 굉장히 다양한 의례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성현식은 육체적 고통, 뭐 얼굴에 상처를 낸다든가 몸에 상처를 내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성인식으로 이제 여겼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포로라는 어떤 그런 그 결사체가 있는데요. 이 비밀 결사체에 들어가려면은 그 숲속의 학교라는 것을 나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외부와서 완전히 차단이 돼서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그다음 남자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이제 기술들과 지식들을 이제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상징적 의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인정을 하고, 그다음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서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뭐 포경 수술을 하고 돌아온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가슴에 이 표시를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이들은 그때 같이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의 연배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평생 동안 같은 결사체로서 행동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태평양 같은 경우에서는 그 뭐 여러 섬들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미혼자 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가는 이제 나이가 되면은 한 2, 3년 동안 남자들이 이 자기의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 생활력과 자립심을 키워서 이제 이 하나의 개체로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렇죠. 그럼 이제 하마르족 같은 경우는 성인식을 치르자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나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반드시 치러야 이름을 얻는 어떤 그러한 부족들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20살 되는 나이에 되면은 우리나라의 회갑처럼 굉장히 큰 생일잔치를 해서 성인으로서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있고요. 일본은 어떻게 따지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서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남태평양 같은 비슷한 것이 와카모노야. 어떻게 따지면 젊은이들의 집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만 성년이 될 만한 나이들의 남녀가 같이 혼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을 이제 정하고 거기서 마음이 맞고 집안의 허락을 받으면 혼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근대화 이후에 1999년까지는 1월 15일을 성인 날로 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는 실제적으로 1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이날이 바로 휴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신사에 가서 엄격한 성인식을 치르고, 그 신사에서는 성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선물들을 주어서 성년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단순하게 양복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들은 그 전통적인 정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카마, 그다음에 여성들은 그 미혼 여성들이 입는 나가소데라는 이 뭐라 그럴까 이제 일본의 전통 옷을 입고 가서 옷을 통해서도 성인의 의미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각국의 이제 성년 의식을 봤는데 다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또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나 청소년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어른이 되면 좋은 것만 있을 줄 아는 거죠. 어른이 되면 책임감과 함께 짊어져야 될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으니까요. 저희도 뭐 청소년 때 보면 영화관 좀 가고 싶어서 뭐 이런 게 많아요. 그 밖에 또 뭐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여러 가지 성년이 되면서 혹은 앞서 이제 투표권도 말씀하셨는데 성년이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좀 얻게 되는 지위라고 할까요? 달라지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네. 법적으로는 뭐 15세 이상이 되면은 근로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네. 하지만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이제 권리가 주어지고 네. 그다음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서류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급 그다음에 휴대전화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모님 동의 없이도 이제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게 되는 술, 담배 같은 것들도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이제 유흥업소 같은 데도 이제 출입을 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실제 그 대학을 가는 자체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만 나이를 따졌을 때는 약간의 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그 어른이 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른이 되면서 그런 자유라든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이 성년식을 치르고 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 즉 이것은 네. 뭐냐면 그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즉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직접 져야 된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라든가 잘못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들도 확실하게 인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년의 날의 의미 자체가 본질적인 그 의미보다도 최근에는 뭐 선물도 고가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혹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뭐 기념일 이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이벤트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형성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이 네. 실제 그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나가소데라든가 남자애들은 지갑에다 그 부를 상징하는 1만 엔권을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런 그 고가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식 혹은 의례가 없이 그러한 것들만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부호, 그다음 고가의 선물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의례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어떤 어른으로서의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강조한 다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정의 선물을 주는 것은 별 문제가 네.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선물이 무조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선물이 먼저 나서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년의 날, 또 성인이 된다는 것의 역사적인 의미와 다른 나라의 사정들도 쭉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가 성년의 날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들은 또 어른들은 또 자녀들에게 또 성인이 되는 자녀들은 어떻게 성년의 날을 의미를 좀 되새길까, 긍정적인 의미의 성년의 날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성년식을 하도록 네. 뭐 이렇게 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볼펜 한 자루 정도의 기념품을 네. 전달해 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시민의 날 축하잔치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일본의 신사에서는 그 의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성년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예.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그 서울에 있는 성균관이라든가 각종 지자체가 가져가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그러니까 예절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향교나 서원 이러한 곳에서 성년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예. 성년의 날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공휴일처럼 만들어서 학생들이 네. 실제 지자체에 가서 성년식을 치를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제 학교를 가죠, 학생들이. 지금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성년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네네.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저는 말씀하시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네. 진정한 성인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책임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예. 참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진정한 성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듣고 마칠게요. 그 실제 요즘 그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많은 기사들 중에서 그 어른인데 예.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고 기사화되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 사회 구성은 한 개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그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회자가 되고 방송에서 회자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성인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자기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는 마음가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은 바로 어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른이 어른다운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정치, 사회적인 문제나 부조리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 성년의 날을 맞아서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사회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김시덕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교육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